과학고등학교 나왔고 카이스트 다녔고 장교로 군대 갔다 왔고 로스쿨 다니다가 이제 그렇게 됐죠. 안녕하세요, 한솔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정말 대단한 분을 제가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독거 중증 시각장애인 김동현이라고 하고요. 직업은 판사입니다. 시각장애인 판사라고 하면 어떻게 일을 할까? 저는 상상이 안 되는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민사 항소부 재판하고 있고요. 배석 판사라서 주로 하는 일이 기록 읽고 판결문 쓰는 겁니다. 일주일에 재판 한 번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사무실에서 기록을 귀로 들으면서 판결문을 쓰고 있죠. 귀로 들으면 막 헷갈리거나 그럴 땐 없으세요? 그럼 다시 듣죠. 그럼 판사님은 지금 현재 시력 상태는 어떤 정도세요? 전맹이고요. 전혀 안 보입니다. 2012년 5월부터니까 12년 정도 됐네요. 저랑 거의 비슷하네요. 판사님도 중도에 시각장애인이 되신 건데 어떻게 하다가 그런지 여쭤봐도 될까요? 의료사고였어요. 장교로 군대 갔다 왔고 로스쿨 다니다가 만으로 30살이었죠. 로스쿨 2학년 때 처음 시각장애인이 됐을 때는 어떠셨어요? 검사를 딱 받으러 가가지고 의사가 막 검사를 하더니 이제 회복 가능성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인생이 끝났구나. 내가 하고 싶었던 거 이제 아무것도 못하게 됐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럼 앞이 캄캄하다는 게 진짜 물리적으로도 캄캄하고 마음에서도 캄캄하고 그랬죠. 검사를 받을 때 지금 내 상태가 실명한 상태구나 그렇게 느끼셨어요? 아니, 그 사고 난 당일에 시신경이 완전히 망가졌으니까 바로 그날 밤에 회복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죠. 한순간에 시력을 잃은 건데 크게 다가왔던 인생의 뭔가 상실감은 어떤 부분이었어요? 꿈에 대한 건가요? 꿈에 대한 것도 있고 이제 나의 미래, 그 나이 때면은 뭐 좋은 사람 만나서 뭐 결혼도 하고 이제 직업도 가지고 뭐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을 때잖아요. 그쵸. 그런 걸 이제 다 못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변호사가 되고 판사가 된 거는 시각장애가 오고 되신 거네요? 원래는 판사를 할 생각이 없었어요. 진짜요? 시각장애인이 되고 나서 내가 뭘 해야 될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예전에 하고 싶었던 건 아무래도 시력이 없으면 어려울 것 같아서 고민을 하다가 최영 판사님께서 이미 판사가 되셔가지고 판사는 나도 할 수 있겠구나, 판사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그 준비를 시작한 거죠. 이미 시각장애인 판사가 있다고 해서 그럼 나도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기가 힘들 것 같거든요. 로스쿨을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게 아주 먼 미래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학부를 다니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쉽게 그런 생각을 하기 어렵겠죠. 원래 똑똑하셨나요? 과학고등학교 나왔고 카이스트 다녔고 연세대 로스쿨 갔으니까 뭐 공부는 좀 했죠. 완전 엘리트 코스 아니에요?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는 공부를 잘하진 않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뒤에서 4등을 했어요. 네, 카이스트 다닐 때는 학사 경고를 2번 맞고 학교를 잘릴 뻔했죠. 진짜요? 그땐 눈이 보이셨잖아요. 로스쿨생이던 시절에 시력을 잃게 되셨고 떨어졌나요, 성적이? 사실 성적이 올랐어요. 어떻게 오르셨죠? 공부하는 스타일을 좀 바꿔야 됐어요. 다 들으면서 해야 되니까. 눈으로 볼 때만큼 많은 양을 소화하지 못하니까 적은 양을 많이 반복하는 쪽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 전까지는 잘 이해 못하고 많은 양을 공부했다면 양을 줄이면서 그 내용을 확실하게 알게 된 거죠. 오히려 듣기만 하면은 시각장애인이 되고 나서도 바로 복학을 하고 성적도 오르고 순탄만 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복학까지 하게 되신 거예요? 이제 병원에 있는 동안에 밥도 잘 안 먹고 그랬어요. 그래서 살이 쭉쭉 빠지니까 영양제를 혈관으로 투여를 한 거죠. 근데 그것도 이제 자꾸 살찌고 몸 무거워지니까 그것도 안 하겠다 하고 있는데 이제 엄마가 아무도 없고 전 자는 줄 알고 이제 딱 한탄같이 그걸 듣고 나니까 엄마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제가 빨리 정신 차려가지고 회복해서 공부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복학을 할 거면 빨리 복학을 해야 그동안 공부했던 것도 안 까먹고 공부하던 친구들 있을 때 복학하면 도움도 받고 그런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바로 복학을 했죠. 저 같은 경우는 다시 학교를 가기까지 한 1년이 걸렸거든요. 마음을 다잡을 시간이 저에겐 필요했어요. 판사님에겐 그런 시간이 없으셨어요? 제가 절에 갔을 때였던 것 같아요. 복학을 하겠다고 생각을 한다고 바로 마음이 잡히진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3000배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얘기를 듣고 이제 한 달 동안 3000배 하루에 100배만 하면은 한 달이면 3000배다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가보니 그게 아니었던 거죠. 하루에 3000배를 한 달 동안 하는 거였던 거죠. 9만 배? 매일 하셨어요 그거를? 매일 했죠. 종일 알았죠. 안 할 만도 하잖아요. 그래도 하루 하니까 힘들어 죽겠다. 옆에 어머니도 같이 하시고 못하겠다는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익숙해지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아니 3000배를 그렇게 한 달 동안 하면서 몸과 마음의 변화가 오던가요? 3000배 하는데 최소한 한 6시간 정도 걸려요. 6시간이요? 네. 절만 계속 하는? 네, 절한 시간이 그 정도 걸려요. 한 달 동안 7kg 빠졌고요. 마음도 이제 많이 치유가 됐죠. 그동안에 쌓여있던 게 막 터져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한 일주일 울고 나니까 네. 속에 있던 응어리가 좀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아... 한 달 하고 나니까 이제 9만 배를 했는데 이제 뭘 못하겠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래서 9만 배를 했는데 눈이 안 떠졌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할 만큼 했다. 이것도 할 만큼 했고 인생에 있어서 다른 것들도 내가 할 만큼 하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복학을 하신 거군요.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부에만 집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뭘 잘해야 되겠다가 아니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 불안감을 잘 내려놔야 돼요. 시각장애인 되고 나서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게 어쨌든 공부 양으로 승부를 부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쵸. 오히려 시각장애인이 되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잘 못했죠. 오. 왜냐면은 남들이 도서관에 앉아 있으면 다 보이잖아요. 불안한 거지. 오히려 눈을 감으니 불안감이 사라지신 건가요? 남들이 공부를 하는지 노는지 잘 모르잖아요. 네. 정신승리라고 해야 될까? 친구들도 바로 복학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한 학기 만에 상황이 변한 거잖아요. 잘 도와주셨어요, 도움을? 친구들 도움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 친구들 아니었으면 이제 학교를 잘 못 다녔을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전혀 재활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친구들이 저 데리고 다니면서 밥 먹여주고 그다음에 수업 데려다주고 그랬던 거죠. 아니, 친구들도 근데 너무 놀라진 않았어요? 되게 대단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바로 복학해서 공부를 하고 복학한 첫 학기에 성적 최우 동상을 받았어요. 저 복학하자마자요? 아까 공부를 잘 못하는 편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일단 기분이 너무 좋았고 네.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막 들면서 자존감이 쿵쿵하는, 그러고 나서는 이제 공부를 계속 열심히 하게 됐죠. 연애 상태도 여쭤봐도 될까요? 근데 여친이 있고요. 만난 지 한 3년 반 정도 됐습니다. 아니, 어떻게 만나게 되셨는지. 친구가 소개팅을 시켜줘서요. 소개팅이 제 평생의 꿈이었지만 전 한 번도 해보지 못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내가 장애인으로서 소개팅이 나가는 거잖아요. 좀 그 생각이 너무 그득했어요. 장애인이라고 안 만날 사람이면 소개팅을 거절했겠지라는 생각으로 갔어요. 그 생각이 쉽지 않던데. 아니, 그 전 단계에서 많이 까였겠죠. 여러 시행착오. 대구까지 기차를 타고 갔고 아쿠아리움에 갔죠. 시각장애인을 데리고 아쿠아리움을 가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그러게요. 본인이 설명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우와. 갔는데 설명이 참... 니 뭐 몰라요 뭐 이런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럼 연애하면서 오히려 시각장애인이어서 좋았던 점은 있으세요? 초반부터 같이 다녀야 되니까 네. 자연스러운 손잡기, 싸우다가 길바닥에서 헤어지는 일 없다. 됐어, 나 갈 거야! 하잖아요. 그런 게 없죠. 네, 어떻게든 데려다 주고는 간다. 실제 있었던 사건인가요? 그럼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남들이랑 비교한다고 해서 꼭 좋은 결과가 오진 않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해 나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지금 이렇게 판사까지 되었는데요. 지금 할 수 있는 거를 하나하나 성취감을 느끼면서 해 나가시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